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명쾌하고 속 시원한 정치 분석 시간입니다. 무릎 탁 도사 시간인데요.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 오늘은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박지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떻게 지역구에 가 계십니까, 의원님? 네, 목포에 있습니다. 네, 새해 그리고 첫날인 같이 네, 세월호 네, 앞에서 다짐 그리고 영령들에게 제사를 모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새해 첫날인데 저희 애청자 여러분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빕니다. 네, 의원님도 잘 될 거예요. 네, 건강하시고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오늘 저는 꼭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더 이제 덧붙이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네. 오늘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오늘 새벽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속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위원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이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 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서 상향 조정될 것이다. 또 이렇게 대화의 여지도 남겼거든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의원님? 글쎄요, 이번에 이렇게 4일간 계속된 네.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보고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배신감 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북한은 이 전략적 무기를 개발해서 군사 강국으로 간다. 이러고 이렇게 하면서 무력 대결도 불사하겠다고 했지만은 네. 그 말미에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한다. 예. 이런 얘기는 그리고 공세적, 정치 외교적, 군사적 대응 조치를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그래도 아직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 근데 네, 좀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눈길을 끄는 게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그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인공위성이지 ICBM이 아니다. 북한이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만약에 이걸 쏘아 올리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 무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면 이게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ICBM이나 예. 인공위성이나 둘 중에 하나이겠지만 둘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누차 미국이 이 이상 북한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면 안 된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북한 편이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고난의 행군, 네. 죽음으로써 핵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핵 폐기와 경제 발전, 네. 병진 정책을 쓰겠다고 하면서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와 평화 체제 보장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북한에 해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한미 군사훈련 하나, 유엔화 혹은 축소. 그렇지만 자기들로서는 상당한 진전을 시켰기 때문에 네. 배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둘 중에 하나든지 둘 다 가지고 있고 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새벽 이제 그 전원회의 보고 형식으로 지금 발표가 있었는데 이걸 신년사를 뭐 이걸로 이제 가름할지 아니면 또 신년사가 별도로 발표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유튜브로 상록수님이 의원님 향해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초대 평양 대사를 하셔야 하는데라는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현재 물론 남북 관계도 북미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지금 나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강한 표현을 하면서도
대화, 예. 외교적 방법을 모색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 비핵화로 가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또 우리는 그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평양 대사로 가는 것이 목표이고 가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아, 봅니다. 목표이십니까? 네. 네, 지금 여기 목포입니다. 썰렁하거든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좀 새해 벽도부터 이런 질문드려서 그러니까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네. 그러니까 이 그 풀건 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보를 받았다면서 어떤 걸 주장한 바가 있냐면 네. 이른바 손심정박 이 네 사람이 민주당으로부터 그 총선 때 자기 지역구에 뭐 출마를 안 시키는 어떤 이런 조건으로 야합을 해줬다 이런 요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손심정박의 마지막 박이 바로 의원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약속을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으십니까? 그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런 좋은 참 쉽게 당선할 수 있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은 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아주 반가운 제보인데 네. 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것이 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구상유치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좋은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네. 이러한 것을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구상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합의할 시간을 놓치고 밖에서 창밖에서 혹은 광화문에서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뭐.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여지가 있었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따르면 뭐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대처를 완전히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거의 1년여가 됐는데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국회 상황 때 패스트트랙을 포기하고 선거법 협상하겠다라고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인준이 못됐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심재철 원내대표도 당선되자마자 협상하겠다. 예.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한국당이 예. 밖에 있지 않고 국회로 들어와서 그러한 협상을 했다고 하면은 자기들에게도 결코 손해볼 수 없는 네. 그런 선거법이 합의 조정됐을 거고 공수처법도 네. 또 남아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완전히 원천 봉쇄하고 자기들 몰래 나가버리니까 네. 4+1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그 두 번에 걸친 의원총회에서의 부결은 결국 황교안 대표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지지도가 자꾸 떨어지고 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네. 이제 보십시오. 이제 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의원직 전원 사퇴하겠다. 네. 과거부터 뭐 사퇴한다고 했지만 사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21세기 국회의원은 예.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하지 마라. 예, 전에 그런 이 세 가지는 말씀하셨죠. 다 예. 3대 정치 쇼다. 딱 그 길만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는 황교안 대표가 비례대표로는 출마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는 아예 총선에 불출마하는 어떤 방안이 또 핵심 관계자 입으로 그러니까 전해졌는데 일단 사실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러한 것을 네. 명확하게 해야 이 한국당에서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바로 설 겁니다. 네. 자기가 국회의원도 하고 네. 당대표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하겠다고 하면서 보수 대통합을 부르짖어도 누가 따르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리더십은 얼마나 많은 위기가 와 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김세연 의원 등이 나서서 사퇴를 요구하는 선까지 갔지만은 단식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네. 자기의 당대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강공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대개 투쟁할 때 강공을 하면은 뭉쳐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뭉쳐서 왔던 게 너무나 장시간이고 그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무엇인가를 진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것은 비례도 지역구도 출마하지 않고 네. 오직 대통합과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의 대표직도 내려놓고 다 통합하자. 이러한 희생을 보일 때 가능성이 있는데 네. 만약 비례나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도 본인 입으로 해야죠. 했다고 하면은 그건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 만약에 결심이 섰다면 왜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게 이건 봐야 되는 건가? 이 성격을 일종의 어떤 그 여론 반응을 체크하기 위한 용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번 뛰어보게 했겠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지금 방법은 네. 이미 오랫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사용해온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예. 이번에 한국당 의원들이 저는 의원직 사퇴한다 했을 때 정치권에서나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들이나 누가 관심 가져요? 저거 또 쇼한다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측근을 통해서 나는 비례대표도 안 나온다. 이제 지역구도 안 나올 것 같다. 이건 단순하게 한번 띄워보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요. 본인이 똑바로 예. 제대로 얘기를 할 때 예. 그러한 효과는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 것은 공개적으로 본인이 그럼 아예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그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의원들에게 한국당 영입 의사를 타진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그러한 것은 안철수계가 보수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영입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보수 정당으로서 황교안 대표가 할 일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안철수계나 더 나아가서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건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아직도 안철수 대표로서는 과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진보로 유장취업했다가 예. 이제 보수로 찾아가기 때문에 예. 자기가 그쪽에 가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가의 계산 여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네. 지금은 아직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좀 가보겠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종로 출마를 아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지금 정세균 후보자의 그 총리 인준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청문회는 7일, 8일 이틀간 열린다고 하는데 혹시 공직 사퇴 마감 시한인 16일 전까지 국회에서 인준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다 얘기했던 건데요. 이낙연 총리가 네.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은 황교안 대표는 오지 못할 것이다. 출마 안 한다고 보세요? 종로에? 네. 종로에 못하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랬더니 이낙연 총리가 종로를 당에서 나가라고 하면 마다하지 않겠다. 사실상 종로 출마를 굳혀놓은 것 아니에요. 네네네. 다음 문제가 16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데 네.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7, 8일에 있다 하더라도 네. 15일까지 과연 인준 표결을 가능하겠느냐. 그렇죠. 그게 문제죠. 예, 저는 한국당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인준 표결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까지는? 네네.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예. 그 인준 표결도요. 지금 4+1이 공고하기 때문에 예. 표결을 하면은 이길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100명이 넘는 또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과 합세해서 네. 만약 인준 표결을 우보 표결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전자투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자투표가 아니고 전부 투표함에 가서 일일이 무기명 투표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우보라고 하는 것은 소걸음처럼 천천히 간다는 건데 그렇죠. 투표함에 들어가서 1시간씩
2시간씩 서서 누구를 찍을까 할까 말까를 생각하고 있다 하면은 몰아낼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러한 전략을 후보 전략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본회의 인준 표결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한 표 계산으로 하면은 네. 4+1이 공고하기 때문에 네. 인준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당의 전략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 이런 것이 좀 대비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시한을 그 넘기느냐 마느냐가 관심사인데 이걸 우려해서 이낙연 총리가 그러면 미리 총리직을 사퇴를 하고 며칠이라도 공석으로 놔두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렇게 이낙연 총리가 사퇴를 하면은 이제 총리 부재 사퇴가 되고 네, 네. 아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행이 되겠죠. 총리 대행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아마 야당 공세가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총리마저 공석을 두고 투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정략적으로 움직이느냐 네. 그러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협조하지 않고 네.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상 집권 여당이 예. 한국당이 끌려다니면은 국민들은 집권 여당을 무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아, 그럼 필요하다면 사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이걸 여쭤볼게요. 어제 그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소 내용 보셨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참 어안이 벙벙하고 네. 이게 해당되는 죄는 다 갖다 붙였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청와대에서 태산명동 서일필 이런 평가를 했던데 이 청와대 이런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일일이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네. 청와대가 예. 일일이 검찰이나 사법부 문제에 대해서 자꾸 개입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